공개 클리닉 웰 조문경입니다. 요즘 스트레스 받는다고 매운 거 찾으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뭐 떡볶이나 불닭발 제일 맵게 해서 드시는 분들 다음 날 근데 뭐 설사로 고생하시고 뭐 통증도 같이 찾아오고 아우 너무너무 힘듭니다. 근데 매운맛을 내는 이 캡사이신은요, 대장에서 전부 흡수가 되는데요. 너무 많이 먹었을 때는 대변으로 배출되게 되고요. 이때 항문에 있는 캡사이신 수용체와 결합하면서 열감이나 통증을 유발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소량의 캡사이신은 괜찮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만성 위염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요. 주의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젊은 오빠 고쌤은 우리 소위 말하는 맵찔이시잖아요. 맵찔, 맵. 사실 여러분 딱 보실 때 바로 딱 안 앉아 있고요. 좀 삐뚤하고 있으면 그날 전날 이상한 뭐가 궁극 아빠가 일하는 딱 이렇게 하면 잘 보셔야 됩니다. 예. 사실 저는 매운 거는 완전 진짜 저는 뭐 풋고추도 제대로 안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맞아요. 어떤 음식점에 가도 순한 맛 아니면 저 밑에 뭐 보통 뭐 이런 거 먹지. 할 때 저는 매운 거 못 먹는데 요즘 뭐 매운 걸 좋아하는 사람들 뭐 맵찔 또 뭐 맵부심 매운 걸 뭐 잘 먹는 자부심. 네. 맵부심 에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또 요즘에는 또 가끔 보면 뭐 이런 대회 같은 것도 해. 뭐 매운 걸 어느 강도짜리를 몇 그릇 먹느냐, 맞아요. 얼마나 먹느냐 이러다가요. 이거 막말을 할 수도 없고 그 있잖아요. 큰일 납니다. 그런 짓 하면 절대 안 돼. 다른 것보다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하나 뭐 매운 거 잘못 따서 뭔 표시가 날기라고 죽는다니까 그게 치다니까. 절대 하지 마. 알았죠? 맞아요. 우리 혹시 그 관장 라떼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죠. 관장 라떼. 들어봤어요. 그 네. 연유 들어있는 거. 맞아요, 맞아요. 이게 변비이신 분들이 요거를 드시면은 이게 효과를 봤다고 해서 관장 라떼 이렇게 붙여진 이름인데요. 진짜? 네, 근데 이게 좋은 게 아니라 제가 알아봤습니다. 혹하실까봐. 그게 아니라 이 연유에 든 유당을 소화하지 못해가지고 생겨나는 현상이라고 하니까 절대 건강을 먹으면 안 되네. 위해서 드시지 마세요. 지금 드시려고 하시는 분들 특정 라떼, 관장 라떼 안 됩니다. 야, 이런 거 보면은 아이들이 참 말을 잘 듣습니다. 네. 일찍 자죠, 일찍 일어나죠,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마시죠, 유산균 먹죠, 네. 콩나물 같은 거 비빔밥 얼마나 잘 먹습니까? 그쵸, 그쵸. 식이섬유 섭취를 그냥 제대로 하는데 이게 약간 그 뭐랄까요? 변비가 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네. 여러 가지 통 틀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잘 섭취해야 되는데 아이들은 약을 좀 먹이기가 그러니까 힘들지. 보통 뭐 바나나 아니면 이제 푸른이라고 해가지고 서양 자두 같은 거 이런 맞아요. 거 이제 또 주스로도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효과가 있지만 어른들도 저도 먹어봤는데 효과가 좀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좀 추천을 드리지만 또 가장 중요한 게 또 건강을 잘 지키는 거잖아요. 아까 뭐 무슨 라떼요? 관장 라떼. 간장 라떼, 그다음에 뭐 맥주 라떼 이런 거 하지 말고 맥주 라떼. 건강한 방법으로 한번 우리가 해결 한번 해보자고요. 맥주나 관장 라떼 안 됩니다. 푸른 추천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사소한 습관들이 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만큼 주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내 건강을 지키는 좋은 습관 토요일 아침엔 공개 클리닉 웰 지금 시작합니다. 국민병이라 불리는 치질은 거의 모든 사람이 일생 동안 한 번은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2020년 치질로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 수는 63만 명. 수치심에 치료하지 않는 현실을 생각하면 실제 환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치질 환자한테 자극 주지 마세요. 혹시 당신도 수치심에 숨기고 있지 않으신가요? 치질, 조기에 치료하면 수술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공개 클리닉 웰에서는 우리를 괴롭히는 치핵과 직장 탈출증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공개 클리닉 웰 오늘은요,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시는 항문 질환, 그중에서도 치핵과 직장 탈출증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건강 주치 대장 항문 전문의 황성환 원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산 경남 지역에 우리 이웃들의 대장 항문 건강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연구하고 책임지고 싶어하는 외과 전문의 또 대장 항문 전문의 황성환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좀 추운 겨울이 되면은 항문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 이유는 뭐고 어떤 질환들이 있나요? 항문에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치핵이라고 부르는 치질, 그 다음에 염증성 질환인 치루, 또 이제 또 항문이 찢어져 생기는 치열이 잘 생기죠. 그런데 특히 겨울에는 이렇게 혈액 순환이, 혈관이 이제 항문 같은 경우는 안에 하고 밖에서 나오는 이제 혈액의 주행이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피가 터지는 것. 그런데 피가 터져서 응고되는 걸 혈전이라고, 의학적으로 혈전이라고 그러잖아요. 혈전. 근데 또 추운 환경 속에 밖에 나가서 보면 좀 민감한 게 예민한 것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항문이 탈출되는 걸 모르고 지내신 분들이 많아요. 잘 빠져 있는 거를. 그러다 보면 그게 들어가지 않는데 그걸 이제 감돈치액이라고 그러고, 또 특히 이제 항문에 염증도 잘 생기고 치열도 잘 생기고, 그래서 겨울에 잘 생긴 것들이 이제 혈전, 감돈치액, 농양, 치열 이런 것들이 겨울에 잘 생기는 항문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특히 항문 질환하면은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치핵이잖아요. 근데 이게 신기한 게 다른 동물들은 안 걸리고 딱 사람만 걸리는 질병이라고 하던데. 그런 게 있죠. 맞대요. 맞죠? 맞습니다. 오. 네. 보통 우리가 사람의 치질이 생긴다, 치액이 생긴다고 설명하는 것은 네. 하나는 이제 사람은 직립보행을 하잖아요. 오. 이제 여러분들 이제 카페에 가면 고양이 보셨죠? 네, 카페에 고양이 잘 움직이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가면 뭐 음식도 주고 이렇게 하는 네. 이 고양이는 쥐를 잡을 생각 안 하고 사람들이 주는 음식 먹고 이렇게 배가 불러오잖아요. 그러면 자세히 보면 고양이 배가 이만큼 불러져 있는 걸 보면 밑으로 볼수 쳐졌죠, 있습니다. 이렇게. 복압에 복부의 압력을 배로 이제 받는 건데, 사람들은 서서 이제 직립보행을 하는 동물이니까 복압이 증가하는 부분 항문 쪽으로 다 압력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제 이제 두 번째는 사람은 이제 사회적 동물이죠. 우리가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하다 보면,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다 보면 반려견이 이리저리 막 냄새도 맡고 또 가다가 오줌도 누고 영역 표시, 그다음에 자기가 보고 싶은 자리에 가서 이제 변을 보는데, 마음대로 보는데, 사람은 그럴 수 없잖아요. 특히 이제 공부 열심히 하고 또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들, 사회 초년생들, 이런 사람들 직장에 가면 상사들 눈치 때문에 아무 시간에 가서 변 볼 수 없잖아요. 이걸 참다 보면 이제 또 치질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이제 직립보행하는 것과 체면을 중요시하는 우리 이제 사회적 동물인 이것 때문에 사람들에게만 생기는 게 이제 치질이 사람들에게 생깁니다. 야, 직립보행이 항문 질환을 일으킨다는 거 진짜 처음 알았는데. 그래 말이야. 그럼 이제 치액이 이제 원인이 되는 이유들도 여러 가지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것도 참 궁금합니다. 치액이 발생하는 이유를 이제 의학자들은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이제 정맥류설, 또 하나는 항문 하강설이라는 생각하는데, 정맥류설은 뭐 가만히 생각해도 알겠죠. 이게 치질 덩어리가 혈관 덩어리거든요. 정상적으로 만약에 혈관 덩어리가 있는 부분들이 이제 컨디션이 나쁘다든지 붓고 염증이 생기는 게 정맥류설이고, 또 하나는 이제 항문 하강설인데 50대 이상의 인구에서 50%에서 병적인 증상을 나타내는 치질들이 다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통계를 내보면 치질 수술 제일 많이 받는 사람들이 45세에서 65세 사이에 몰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치질이 잘 생기는 이유가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것도 있지만 음식 습관, 이제 너무 음식을 많이 먹는다든지 과식을 해서 변이 많이 생기고, 또 자주 보는 것. 예를 들면은 이제 그 기름진 음식들, 섬유식이 좀 질이 적은 음식들, 그다음에 수분 섭취를 좀 적게 한다는 이런 것들은 이제 변비로 갈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오래 서 있는다든지 너무 오래 앉아 있는 직업들, 이런 것들이 안 좋고, 복압이 증가하는 것들, 그러니까 역기를 들고 골프를 치고 뭐 이렇게 하는 운동들이, 복압이 증가하는 운동들, 생활 습관들이 안 좋고, 그다음에 또 이제 임신, 비만 이런 것들, 복압이 증가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되게 보면 남자들은
군대 가서 치질 생기고 여자들은 임신하고 나면 치질 생기고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런 이제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네, 근데 흔히 치핵이 있으면 돌출 증상이랑 또 출혈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또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나요? 치질의 제일 그 흔한 증상은 출혈입니다. 이게 피가 나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탈출, 종괴, 항문이 이제 치질이 있으면 생기는 불편감, 가려움증, 뭐 그 다음에 뭐 심지어는 항문 치질하고 다른 병들 안에 이제 항문 치질만 생기는 그 치질하고 직장 점막이 처진다든지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변비 이런 것들이 치질 때문에 생기는 증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원장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런 증상을 가지고 있다면 일상생활도 불편하고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은데요. 오랜 고민 끝에 치핵 수술하신 분을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이분은 불편함은 꽤 있었지만 부끄러움에 참고 버텼다고 하시는데요. 보름 전에 수술하시고요. 경과를 보기 위해 오셨다고 어느 합니다. 날부터 변 보기가 너무 힘이 들고 그래가 또 피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거 병원에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병원에 오게 됐죠. 그래서 뭐 수술하게 됐습니다.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수술 결과가 좋아가지고 많이 안심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주변에 수술하신 분들 보니까 진짜 처음에 만족도가 오셨을 높더라고. 때 네. 사진을 보면 체질이 사기고 그다음에 안쪽에도 이렇게 체질이 아이고 들어있어요. 심했네. 나는 와, 다 막힌 것 같은 느낌.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부터 그렇게 변 보기가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그렇지. 네. 피도 좀 나고 이래가 원장님한테 한번 진료를 받아야 되겠다 네. 했는데 바로 또 수술 날짜가 잡혀가지고 네. 지금 그래 수술을 끝나고 정말로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통상은 보면 이제 치질 예. 밖에 있는 것보다 아 그랬어요. 안쪽에 있는 게 90%, 오. 밖에 있는 게 뭐 10% 보통 그런데 아우. 이게 이제 안에도 심하고 밖에도 심하고 아, 그랬어요? 이 체질은 이게 지금은 이제 낫는 과정 중에 있어서 조금 불편하지만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예, 한 3, 4주 정도 지나면 점점 더 시원해지고 예. 편해지고 감사합니다. 예, 그래질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이 묻기도 그러니까. 전에 좋아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니까 굉장히 만족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 수술한 지 한 2주 정도 되시는 분인데 수술 부위도 잘 아물고 있고 뭐 이제는 좀 자극적인 통증도 좀 분들이 들고 풍부한 운동도 좀 할 수 있는 네. 그런 그래서 저희들이 그 먹는 약 그 먹는 약을 주고 예, 처방을 받아가지고 예. 아침 저녁으로 잘 먹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제 그걸 하면 변이 조금 부풀어지니까 그렇지. 그러면 조금 더 변보기가 수월하고 네, 아침에 이제 보면 저절로 이제 네, 변을 보게 되는 시간에 네. 적절하게 그렇게 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수술하고 나면 네. 변을 어떻게 볼까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 다행스럽게도 그 묽은 변을 갖다가 잘 봐서 편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편해지고 그렇지. 삶의 질이 안 따라서 하루에 네. 조금씩 좋아지는 고생을 많이 네. 하셨으니까. 이렇게 좋아요. 네. 섬유식을 많이 하시고 예, 선제 풍부한 음식. 한 3, 4주 지나면 막 이것저것 다 드셔도 되니까 예. 막 고동은만 조금 조심하시면 알겠습니다. 아이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진작 와서 이렇게 그러니까. 하면 아무 일이 없었을 텐데 진작 왔습니다. 계속 그래 미루다 보니까 지금 이래 됐네요. 수술하기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식이요법도 잘 실천을 하고 운동도 적당하게 해가지고 안 아프도록 제가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감기 걸린 사람은 내과 가기도 하고 뭐 이가 아픈 사람 치과 가기도 하잖아요. 그렇듯이 항문 질환도 불편하면 바로바로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사실은 치질이라고 해서 모든 환자들을 수술을 하는 게 아니고 적절한 치료 방법, 예를 들어 보존 치료를 해서 관리하는 유지 관리하는 방법이 많은데 시기를 만약에 놓치게 되면 의외로 중요한 병을 놓치는 수도 있고 또 병을 키워서 오랫동안 이 병 때문에 고생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 너무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빨리 병원에 와서 치료를 하고 적극적으로 어떻게 본인의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야, 예. 진짜. 앞서 영상에서 보니까 일찍 오면은 좀 보존적 치료를 해야 된다고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 수술을 많이 하게 그러니까, 되는 수술을. 거죠? 뭐 치질을 우리가 통상 1기, 2기, 3기, 4기 네. 이렇게 나누잖아요. 저 표를 보면 네. 1기하고 2기는 치질은 사실 유지 관리, 세정 배변 습관 그 교정하고 시기로서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2기, 3기는 조금 애매하죠. 이제 그 치질이라는 게 사실은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큰 병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를 하면서 지내고 싶다. 그 삶의 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2기, 3기는 환자들에 따라서 수술을 하기도 하고 자기가 유지 관리를 하겠다. 그러나 이제 사실은 유지 관리한다는 게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덜 아픈 어떤 시술로 이제 치료가 가능하고 3기, 심한 3기, 4기 치액은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것조차도 수술 안 하고 버티는 국민들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기인데도 야. 그럼요. 특히 의사들이 수술 안 하고 잘 많이 버틸 것 같습니다. 의사분들이에요? 왜요? 겁이 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른 약으로 통증약 먹고 치 아프나? 이게 아는 게 더 무섭다고요. 이제 사실은 제 친구들 중에도 보면 같이 이제 목욕탕 들어가서 보면 체질 치료 같이 안고 사는 친구들 좀 있거든요. 예, 보이시는 그게. 겁먹지 말고 치료를 하고 편하게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맞네. 의사 선생님들도 이렇게 이렇게 앉아서 오래 있으니까 맞아요. 그게 좀 생길 수 있구나. 그러나 저는 아닙니다. 저도 예 아닌데요. 맞아요. 수술을 저기 하더라도 이 수술을 하더라도 최대한 아프지 않게 부작용 없이 수술하고 그렇지. 싶은 건 누구나 다 같은 마음일 맞습니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요즘 저기 수술 방법이 좀 어떻게 좀 많이 바뀌었나요? 그렇죠. 이제 수술이 나폴레옹 치질 때문에 고생했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나폴레옹이 치질 때문에 아파서 말을 탈 수 없고 전황을 파악을 할 수 없어서 그 프로이센하고 영국 연합군에 졌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본인은 치질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안 하지만 주위에서는 그런 학술적인 근거, 역사적인 기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치질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가 된 거는 결국은 이제 19세기 말에 그 마취를 할 수 있는 마취 방법이 이제 생기면서 적극적으로 치질을 치료를 하게 됐는데 맨 처음에 할 수 있는 것은 튀어나온 거 자르고 결찰 피 안 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절제 결찰이 치질 수술의 대세를 이뤘죠. 그게 이제 2000년 초까지 대개는 절제하고 결찰하고 그다음에 그때는 뭐 상처가 크니까 자육도 시키고 이랬는데 2000년 초반에 안토니오 롱가라 그래서 이태리에 있는 의사가 보통 우리 그 장을 수술하고 나면 장하고 문합할 때 쓰는 기구가 있어요. 이런 것들인데 제가 보여드리는 이런 걸 가지고 치질 수술에 적응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외부 치액을 피부를 절제를 많이 하지 않고 수술을 할 수 있게 돼서 획기적으로 이게 통증을 줄어들고 빨리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무슨 문제가 생겼냐 하면 장점도 많은데 이게 이제 사람 손으로 일일이 꾸미는 게 아니고 기계로 이제 스테플이라 그러거든요. 봉합하는 거, 자동 봉합기. 스테플을 쓰다 보니까 이게 잘못하면 이게 좋은 게 아니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전 세계적으로 40명이 죽었습니다. 이 수술 때문에. 이 수술 때문에. 너무나 좋은 큰 장점이고 또 뭐 회복도 빠르고 그런데 수술이 잘 되면 좋은데 이게 이제 터지면서 생긴 합병증들, 협착 이런 것들 있다 보니까 이게 큰 그 수술하고 난 다음에 사람이 죽는다든지 뭐 질하고 직장하고 구멍이 난다든지 이런 것들 정말 생각할 수 있는 새로운 합병증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제 2013년도부터 이게 이제 TST 수술이라 그래서 여기 보면 요거 치질을 안에 쏙 집어넣어서
이게 이제 튀어나오는 치질만 이렇게 수술을 하고 나머지 정상적인 점막은 보존하는 새로운 수술법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같이 이게 터지는 것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이전에 이제 기존에 그 환영 복합기를 써서 수술하던 어떤 그런 것들 합병증이 확 줄어들고 지금은 그런 뭐 합병증은 거의 없고요. 이제 출혈이나 뭐 이런 합병증들을 1% 미만으로 준 안전한 수술법이 이제 개발이 되고 또 뭐 수술도 빨리 하게 돼서 통증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정상 점막을 보호하니까 기능도 보존하고 또 덜 아프니까 조기 회복해서 빨리 직장에 복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수술 방법들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개선이 되어 있는데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장님이 그렇게 친구분들한테 설명해도 친구분들은 잘 안 하는 건 아닙니까? 문화의 차이도 있는데 유럽에서는 아침에 수술하고 저녁에 보냅니다. 오. 입원이 아예 네, 필요가 없는 아침에 거예요? 수술하고 저녁에 보내고 혹은 꼭 그 한 사람은 수술하고 다음 날 이제 퇴원을 시키기도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치질 수술하면은 밖에 이게 달려 있는 거 있으면 치질 수술 안 했다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렇게 수술 한번 한 적이 한 명 수술한 적이 있는데 항문 수술해서 이걸 써서 수술해서 정말 수술이 잘 돼 만족스러운 수술이 됐는데 환자가 수술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기 치질 수술했는데 수술을 했는 자국이 없느냐? 이 수술은 원래 자국이 없지 하는 건데 그게 남아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 중국, 한국은 동양 문화권은 밖에 치질이 있는 건 치질 외치액을 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안 나가는 퇴원을 안 하네. 절제를 안 하면 치질 수술 안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의 장점이 이 기술의 장점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테크닉을 수술하게 되면 원형대로 쳐져 있는 항문관을 끄집어 당기를 올리고 밖에 있는 치질은 조금만 피부 절기를 조금만 하니까 덜 아프다. 빨리 회복되고 합병증도 적고 그다음에 뭐 거의 환자의 만족도가 높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수술 방법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고 하지만 어렵게 결정하고 수술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좀 치료 효과를 보기 위해서 주의할 점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을 주의하면 될까요? 치질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밥을 많이 먹어야 빨리 회복될 수 있다 그래서 막 이게 하고 나면 그 다음 날부터 막 많이 먹는 사람이 이거 안 해요. 안 돼. 왜냐하면은 수술하고 난 다음에는 한 약 2주 정도 동안 출혈이 할 수 있거든요. 피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 한 수술하고 난 다음에 2주 정도는 음식을 좀 적게 먹다가 2주가 지나면 그때부터는 또 음식을 또 마음껏 드실 수 있으니까 그거 좀 참는 게 좋겠고요. 합병증이 출혈 그다음에 협착이 생길 수 있는데 협착은 대개 3주에서 6주 정도 사이에 생길 수 있어서 그동안에 환자가 해야 될 거는 이제 변을 좀 부풀게 그다음에 부드럽게 이렇게 보는 노력을 하면 합병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른 합병증은 요즘은 거의 없고요. 그래서 수술하고 그 다음 날 이제 퇴원한 다음 날 한번 보고 일주일 뒤에 보고 3주 뒤에 보고 5주 뒤에 한 3번 정도 보면 치료를 거의 마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우리가 항문 질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을 바로잡아보는 팩트 체크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과연 어떤 문제들이 또 우리를 매운 거 많이 먹는 테스트할지. 사람들은 잘 알겠지. 자, 첫 번째 팩트 체크입니다. 치질은 정상적인 인체의 구조이다. 자, 하나, 자. 둘, 셋. 빠밤. 뭐야? 저는 치질은 정상적인 인체의 구조인데 네. 요것을 잘못 쓰고 술 먹고 하고 매운 거 하니까 먹고. 정상적인 인체 구조에 해가 가해졌다. 그래서 아니, 같은 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요. 우리가 뭐 이렇게 뭐 하여튼 맹장 하나 뗐다고 문제가 되지 않듯이 뭐 사랑니 하나 뽑았다고
문제가 되지 아, 않듯이 그렇지. 맞아. 네, 요것도 그냥 조금 필요 없거나 없어도 되는 조직이라는 게 있잖아요. 신체에도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얘 잘 들었어. 사랑니 좋았어. 둘 다 이게 뭐 전혀 뭐 왜 와닿지 않는 왜요? 논리의 좀 아니 근데 이야기였고. 뭐 짜들이 전문 지식 없으면서 양경 좀 만지지 마. 그러면 꼼수 지식 있어 보이잖아. 알 없으시잖아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똑똑해요. 그 잘 모르실 겁니다. 치질에 걸려 보셨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아파 보셨습니까? 아니요? 안 아파봤으면 말해봤어요. 아빠 오셨어요? 저는 약 20년 전 군대에서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진짜 군대에서 그랬구나. 그래서 진짜? 저는 옛 어머. 치질인으로서 여러 가지의 그 전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어머. 저의 의견을 좀 말씀드리자면 네. 일단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얼굴에 갑자기 물사마귀가 나타난다거나 물록이 나타나는 거 이거 정상적입니까? 아니지. 비정상적이죠. 이런 거 떼어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치질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정상적인 게 있었다 물질 자체가 약간 변형이 되어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절개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비정상적인 것 때문에 잘라야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경험자이시기 때문에 믿어 주는데 자 믿어주는데요. 과연 말하고도 헷갈리네. 뭐지? 오, 희한하네. 뭐죠? 정답 뭡니까? 정답은요. 521. 네. 맞아요? 아니, 선생님도 자신이 없으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왜? 치질은 맞았죠. 정상적인 인체 김진 씨 구조이다. 말이에요? 네, 김진 씨 말이 뭐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원장님조차 설득. 치질 조직은 이제 정상적인 조직입니다. 네. 우리가 소파에 쿠션이 있잖아요. 예. 네. 쿠션과 의사들이 이제 쿠션에 대해서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쿠션이 망가졌다고 쿠션이 아니라고 그러나요? 그래도 쿠션이지. 그래도 쿠션이죠. 쿠션이 망가진 예, 쿠션이지. 예. 근데 치질 조직은 정상적으로 있는 조직으로서 사용 연한이 있는 정상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걸 잘 관리를 하고 잘 쓰고 충격 없이 하면 평생 병적인 이상 증상을 발견할 수 없을 수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전체 인구의 50대 인구의 50%가 치질 증상들을 느끼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변 보고 난 다음에 화끈거린다든지 따갑다든지 변 볼 때 뭐가 조금 걸린 것처럼 좀 잘 안 나오고 힘들다든지 이런 것들이 한 2, 3개월 정도 넘게 통상 우리가 이제 3개월이라는 걸 만성이라고 표현해서 3개월 이상 지속이 되는 경우에는 치질을 의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치질은 원래는 정상 조직이고 사용 연한이 있는 정상 조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치질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그냥 그 조직의 이름이 병변의 이름이 된 거네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꾸 헷갈리고 이것 때문에 혼동이 되니까 네. 최근에 이제 치질을 치핵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의사들은 이제 그 할 때는 영어로 쓰니까 헤모로이드 이렇게 영어로 쓰니까 굳이 뭐 치핵 치질을 할 필요는 없는데 일반인들하고 대화를 할 때 아무래도 조금 구분해야 될 경향이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의학 용어처럼 이렇게 치핵 이렇게 쓰는 경향이 조금 있긴 합니다. 야, 아니 그 치질 수술했다고 만천하에 태어나가지고 처음 얘기했는데 진짜. 틀려가지고 굉장히 창피하고 막 그렇네요. 못 본 걸로 해주세요. 자, 좋습니다. 첫 번째 팩트 체크 함께 알아봤고요. 두 번째 팩트 체크입니다. 설사가 심하면 치질이 심해진다. 자, OX. 좋습니다. 그럼 심해진다. 하나, 둘, 셋. 간만에 만장일치. 두 분의 의견 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저 설사가 심해지면 이게요. 잘 쓰고 가만히 놔두면 괜찮아. 운동을 해야 되면 운동만 꾸준히 하면 돼. 그 운동하다가 딴짓하고 이러다가 삐끗하게 부사지면 그게 좋아지는 거야. 근데 저 치질도 마찬가지로 항문의 기능이 가지고 있는 먹고 위장에서 12장으로 통해서 쫙 내려가는 거 잘 내려가서 쏙쏙 내보내면 돼. 근데 위에서 뭔가를 잘못 먹어가지고 하루에 한 번 할 걸 두 번 해야 되고 설사라는 게 그런 거잖아. 자꾸 나오는 거잖아. 맞아. 그러면 그걸 자꾸 쓸데없이 심하게 써. 그러면 이상이 생기는 거지. 예, 저도 의견을 보태자면 이 치질이
생긴 상태면은 이게 뭔가가 까꿍하고 안녕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설사를 계속하면 얘 자꾸 닦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얘가 더 얼굴이 막 부을 것 같고 까꿍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얼굴이 이만해질 것 같고 더 심해진 것 이런 악순환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은 안 돼. 그래서 O. 자, 우리 유일한 경험자 진실. 저는 이제 원래 5였는데 네. X로 좀 뭘 바꿔보겠습니다. 해요? 저도 이게 경험자가 이상하게 가네. 처음에는 뭔가 그 이완 수축을 하루에 한두 번 할 거를 뭐 5번, 6번 하게 되면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응? 근본적으로 이제 몸속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그 부분 때문에 뭐 더 심해질 것 같진 않아요. 예. 그래서 저는 X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원장님 정답은요? 이 봐요. 경험자가 자꾸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수술했구나. 몰라가지고. 당신은 한 번 더 수술을 해봐야 알아. 한 번 더 하시길. 예. 일반적으로 체질이 변비 때문에 생긴다고 다 생각을 하고 있죠. 변비가 또 체질을 악화시키고 그래, 변비. 또 체질이 있으면 변비가 더 심해지고 하는데 설사의 원인들이 되게 보면 이제 음식을 잘못 먹어서 그렇든지 혹은 이제 장의 기능에 문제가 있든지 또 이제 장에 이제 염증이 있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설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설사, 출혈, 그다음에 몸무게가 감소하면 이건 또 위험한 그런 증상인데 설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설사에 있는 어떤 자극적인 물질들이 아까 처음에 할 때 뭐 캡사이신이 어떻고 저떻고 뭐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직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서 염증과 부종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체질에 좋을 게 하나도 없죠. 없지. 체질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네. 자, 이제는 마지막 팩트 체크인데요. 함께 알아볼게요. 치질은 오래 두면 암이 될 수 있다. 이거 좀 그렇다. 치질. 치질이 예. 치질. 자, 하나, 둘, 셋. 나 X. 저는 오로 갑니다. 이거 자꾸 어, 틀리네. 요번엔 맞춘다. 그럴 리가요. 그럼 여기 문제 아니, 한번 해봐봐. 아니 이게 뭐 치액이나 뭐 내치액, 외치액, 치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게 내치액에서 외치액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안에서 썩게 되면 이게 치료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치료를 안 하고 안에서 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썩게 되겠죠. 썩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역류를 합니다. 그럼 거꾸로 타고 올라가거든요. 그럼 대장암 뭐 해가지고 뭐 직장암, 십이지장 쭉 올라가면서 그 안에 나쁜 물질들이 들어가게 되면서 퍼뜨리게 되죠. 그 퍼뜨리는 나쁜 아이들이 결국에 나중에 암으로도 뭐 유발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정답 모르는 사람이 말이 더럽게 길어. 뭐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말되게 아니 하시네. 그럴 수 있지 않아요? 거꾸로 글쎄요. 올라가는 거잖아. 글쎄. 어차피 하나는 통계가 연계돼 있는 건데. 저는 자 아까 수술하면 몇 프로? 0.1%밖에 재발률이 없다고 했는데 수술을 딱 하면 끝났어. 네. 암으로 갈 게 없다니까. 정답. 그치. 그리고 나도 끝났어. 그게 뭐 오래 남고 만성으로 되면 그게 변하고 하지만 수술하면 완치하면 재발률이 1%인데 뭘 다시 다른 걸 가느냐고 안 가지. 안 가지. 그리고 치질암 생전 들어본 적 없어요.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 같은 뼈끼리 정말 이게 호흡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원장님 정답은요? 제 이야기가 좀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맞아요? 하나도 맞는 게 없네. 와. 걱정들 연구 논문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S대학의 L 교수, 서울의 교수들이 3년 동안 280명 정도 이제 치질 환자들을 조직 검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과정 중에는 치질 수술하다가 항문암이 발견된 경우도 있고 치질 수술하고 따로 이제 암이 있었던 경우도 있는데 280명 중에 3명에서 치질하는 도중에 암을 발견했다. 그런데 이게 치질 조직에서 나온 게 아니고 치질하면서 발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치질하고 암하고는 연관이 없다. 또 이제 대만에서도 또 연구 논문이 하나 있었어요. 여기도 이제 한 5년 동안 뭐 이렇게 연구를 쭉 하다 보니까 치질 환자들에 대해서 대장 내시경을 하고 정상인 사람에 대장 내시경을 하니까 치질 환자에서 대장암의 발생 빈도가 2.39배 높게 나왔다. 그래서 치질이 암으로 가는 건 아니지만 치질이 있는 환자들에서 수술을 하다 보니까 모르고 치질인 줄 알고 왔다가 암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
또 치질이 있는 환자들을 검사를 해보니까 암의 빈도가 높다 그러니까 치질 수술하기 전에 대장 내시경을 한번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답은 뭐 X긴 하지만 네. 이런 치질과 유사한 혼동된 그런 질환들이 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유의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진짜 아니 오늘 좋은 정보 감사하고 야. 오늘의 결론은 김진 씨는 수술 한 번도 안 하는 걸로. 아니 뭐든지 약간 뭐 주식이나 문제나 역방향으로 하는 거 참 좋지 않네요. 예, 그냥 모두가 예스 할 때 예스로 따라가는 걸로. 예, 노 아닙니다. 네, 이렇게 항문 질환에 대한 팩트 체크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팩트체크 마지막 답변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치질이나 치액인 줄 알고 갔는데 뭐 항문암이었다, 뭐 대장암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른 질환으로 오인할 수 있는 그런 질환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제 경험을 이제 말씀드리면 네. 치질 수술을 1년에 한 1,500명에서 2,000명, 뭐 많이 할 때는 2,500명까지 수술을 한 적이 있는데 치질 수술을 하러 왔다가 발견되는 직장암 환자들이 꽤 있습니다. 1년에 제가 한 20명에서 30명 정도의 직장암 환자를 보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항문하고 치질하고 직장암은 거리가 멀고 또 뭐 상관이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치질처럼 생각해서 왔는데 발견되는 게 대표적인 게 항문암입니다. 항문암은 이제 치루에서는 사실은 치루가 암으로 갈 수 있다는 정설이 되어 있고 치루암이 있는데 치질인 줄 알고 왔다가 항문암이 발견되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그런데 생기게 또 우리 이제 그걸 한번 몇 번 본 의사들은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잘 알 수 있어요. 판단할 수 있는데 항문암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직장암, 그다음에 염증성 장질환, 크론이나 궤양성 대장염, 궤양성 직장염, 그다음에 항문 쪽에 생기는 여러 가지 이제 양성 항문 질환들이 있습니다. 피지낭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생각보다 항문에 생길 수 있는 다른 어떤 병들이 많고요. 또 특히 이제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게 항문이 탈출되는 탈항하고 직장 탈출증 때문에 이제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문에 생길 수 있는 질환들이 많죠. 치액과 혼동하기 쉬운 뭐 직장 탈출증, 예, 요건 저도 좀 처음 들어봤는데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치액과 이제 직장 탈출증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치액이 이제 심해서 항문이 빠진 게 탈항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탈항과 직장 탈출증을 구분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치질로 인한 탈항은 통증이 아무래도 좀 더 심하겠죠. 직장 탈출증은 심한 통증보다 뒤가 뭐 무지직하고 변 보고 난 다음에 시원하지 않고 남아 있는 것 같고 변 보고 난 다음에 또 보고 싶어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탈출되는 모양 보고도 이렇게 알 수가 있거든요. 이제 치질에 의한 탈항은 이게 이제 주름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 치질을 하고 같이 이렇게 한 3개, 4개 정도에 쭉 빠져나오는 게 보이는데 직장 탈출증은 계란처럼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혹이 만져지는 것도 직장 탈출증은 맨들맨들하고 부드러운 반면에 치질은 좀 딱딱한 경향이 있고 그다음에 불편감도 조금 다르죠. 점액하고 나오는 것도 피가 섞여 나오는 이런 것들을 보면 탈항하고 직장 탈출하는 엄연히 많은 차이가 납니다. 네, 이게 말씀만 들어도 굉장히 불편할 것 같은데요. 그럼 이 직장 탈출증 도대체 왜 생기는 건가요? 왜 생겨? 네, 직장 탈출증. 아까 치질은 이제 그 정맥류설하고 항문 하강설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직장 탈출증은 이제 또 2가지로 의사들이 이제 판단을 했죠. 하나는 직장 주위 골반을 받쳐주는 근육이나 이게 근막이나 이런 게 지지 조직이 약해서 빠져나온다. 여기 모스코비츠라는 이제 미국 의사가 1912년도에 이런 설을 이야기를 했고 또 하나는 이제 브로덴 스넬만이라는 의사들이 연구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배변영화 조영술이라는 걸 배변영화 조영술 좀 처음 들어보시죠? 네. 예, 이게 이제 직장 안에
조영제를 넣어서 실제로 변화를 볼 수 있는 이 과정을 보면서 직장의 변화, 학문의 변화가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이렇게 하는 찰링 기법인데 이 검사를 해보니까 정상적인 사람들도 1기, 2기, 3기 정도의 직장 탈출증, 불완전 직장 탈출증 이런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기, 2기 직장 탈출증이 정상이 없는데 사진을 보면 저 동영상을 보면 이게 저 변을 보는 이제 과정을 설명하는 건데요. 학문하고 직장이 이렇게 쭉 내려와서 펴졌다가 변을 보고 난 다음에 정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구조죠. 예, 이제 저기 학문을 정상적으로 이제 그 변을 보려 그러면은 직장의 변이 내려와서 변감을 느끼게 되면 적절한 장소로 가서 우리가 화장실에 가서 변을 보는 과정을 하면 직장을 수축해주고 배를 힘을 주고 관략근을 열려야 되는데 이런 과정 중에 저걸 지탱하는 조직들, 골반의 조직들, 그 다음에 직장에 이제 이렇게 내려와서 중첩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탈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는 이제 두 가지 어떤 이유, 저 직장에 이제 중첩이 돼서 빠져내려오는 직장 하강, 그 다음에 골반을 받쳐내는 조직의 약화, 이게 두 가지 원인 때문에 직장 탈출증이 생긴다고 보면 직장 되겠습니다. 탈출증. 그러면은 이거 이름 자체가 직장이 탈출했다. 이거인 것 같은데 왠지 그러면 탈출했으면 왠지 무조건 수술해야 될 것만 같은데 이거 수술 안 하는 방법은 또 있나요? 그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살짝 말씀드렸는데 네. 직장 탈출증이 이제 완전 직장 탈출증, 완전히 다 빠져나오는 완전 네, 직장 네, 탈출증. 그 다음에 학문까지 나와서 이제 거의 뭐 조금만 힘이 떨어지면 이제 빠지는 4기 직장 탈출증. 그 다음에 정상이 좀 무지근한 뒤가 기분 나쁜 증상, 배변장애 이런 게 3기 직장 탈출증. 1기, 2기는 정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기, 2기, 3기까지는 수술을 하지 않고 배변 습관 조절하든지 아니면은 뭐 관략근 운동을 하든지 골반 근육 강화 운동,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약제를 산든 이런 걸로 조금 이제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반면에 4기 이상인 이제 직장 탈출증이 되면 이거는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이제 뭐가 불편한가 하면 변비, 또 변실금, 뭐 이런 것들, 직장통. 직장통은 정말 이게 여성들을 힘들게 합니다. 어떤 분들은 막 진료실에 들어오면서 막 울고, 뭐 엉엉 울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쨌든 수술을 해야 되는 게 제 원칙입니다. 네. 네, 사실 이 직장 탈출증을 오늘 처음 들어본다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러다 보니 수술은 아마 더 생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요, 직장 탈출증 수술 현장을 카메라에 담아봤거든요. 함께 보시죠. 올해로 84세인 이 환자는 불편함에 병원을 찾으셨는데요. 의외의 진단을 받으시고요. 수술을 앞두고 계십니다. 밑이 걸으면 자꾸 멋이 나오는 거 걸음 걷기가 너무 불편해가지고 찾아오게 됐는데 이게 직장이라고 하네요. 직장 탈출이라고 하네. 그래서 수술 받고 좀 편하게 일생을 살고 싶어서 그래 왔어요. 그렇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편안하게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평소에 불편한 게 뭐였는가요? 그 직장이 변이 나도 모르게 이제 편견이 있는 아무 거예요. 감각이 그지 이게 이래 나와가지고 걸어가다 보면 변이 묻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변이 나오다가 걸린 것 같이 맞아요. 억수로 부담스러워요. 그다음에 이제 미자발이 빠지고 예, 예. 직장 탈출증이 오고 검사를 해보니까 직장 탈출증도 있고 그다음에 회음이라고 해서 직장하고 학문하고 질 사이에 있는 부분을 회음이라는데 그게 약해서 거리로 또 이렇게 장이 빠져내려와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정밀 검사를 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보면 이게 직장 탈출이고 예. 요 위에 또 소장이 내려와요. 예. 여기 또 대장이 또 내려와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골반을 잡고 있는 근육하고 이런 게 전부 다 이렇게 망가져가지고 다 밑으로 빠진 거죠. 오늘 수술은 이제 복강경으로 이렇게 진행할 거고 복강경으로 들어가서 여기 골반에 있는 중심 인대들이 있거든요. 중요한 인대들. 그리고 이제 자궁하고 직장을 잡아주는 인대, 그 다음에 방광하고
방광 질 앞쪽을 잡아주는 인대, 그런 인대들을 전부 다 복원을 시킬 겁니다. 정상적으로. 이 환자는 이제 직장 탈출증, 회음 결핍, 회음 탈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동반되어 있는 환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뵙겠습니다. 나중에 같이 올라갑시다. 도움인가 싶습니다. 수술하고 나면 기대하셨던 것처럼 정말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절개를 하지 않고 복강경으로도 가능한 수술인가 봐요? 뭐 그럼요. 이제 복강경으로 들어가면 복강 안에 이상 있는 소견들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가부직장 쪽을 탈출되는 목표로 되는 부분을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절개를 하지 않아도 복강경 카메라로 잘 보이니까 수술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겠는데요. 우천 골반저 근육이 다 노출이 됐습니다. 이게 중간중간에 있는 것들, 여기로 혈관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 혈관들을 보존하면 이 기능에 문제가 정상적인 감각이나 운동 기능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아까 제일 밑에 약한 부위의 회음 쪽에 실을 집어넣어서 보강을 하고 이걸 한 3개 내지 4개 정도. 실이라고 부르는 저 그물망은 뭔가요? 저기 이제 생체에 들어가서 해를 끼치지 않은 생체 적합 물질 메시라 그러는데 네. 이제 인대를 대신해서 이제 지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오랫동안 이게 증상이 지속되다 보니까 질하고 직장 사이에 염증이 있고 그 섬유화 반응 때문에 조금 수술 뭐 어려움이 좀 있었지만 수술을 완벽하게 잘 된 것 같고 아마 2, 3개월 뒤에 환자는 회복돼서 정상 생활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네, 이 환자분은요, 일주일 전에 직장 탈출증으로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신데요. 상처가 잘 아물어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제 벤에서 피가 묻어 나오는 것 같고 이래가지고 조금 불편한 점이 이제 있었는데 그것도 한 순간순간 이제 벤이 조금씩 흐르는 기분을 갖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오게 되었습니다. 다들 피가 묻어났다는 거 보니까 치액이라고 헷갈릴 수도 있겠네요. 처음에 올 때 그 증상들이 보면 변이 이제 한 번씩 묻고 항문에 피가 나고 불편하고 이런 것 때문에 왔어요. 처음에 사실은 치질인 줄 알고 오신 거잖아요.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이게 이제 처음에 왔을 때 9월 15일 날 왔을 때 위에 있는 직장에 내려와서 항문까지 이렇게 끼어는 거예요. 이제 직장 탈출증도 완전 직장 탈출증 말고 환자분처럼 증상이 나타나고 불완전 직장 탈출증이라고 해요. 그게 1기, 2기, 3기, 4기 나누면 4기 정도의 직장 탈출증이 불완전 탈출증이 있어서 이렇게 되면 안에 잔변이 남는단 말이에요. 지금은 아직 불편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던 장기들을 이렇게 들어놨다가 다시 원위치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수술만 한다고 좋아지는 건 아니고 수술하고 난 다음에 식생활 습관 교정, 그 다음에 관략근 운동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케겔 운동하는 거. 제가 평소에도 했어요. 누워서도 일 쪼았다가 한번 쪼았다가 뭐 하고 또 풀다가. 평소에 관략근 운동 열심히 하고 음식 조심하시고. 운동도 무리하게 하면 안 됩니까? 다 이게 3주, 4주 되면은 뭐 운동 다 해도 돼. 다 해도 돼. 만부서 이렇게 걷고 이러고. 맞아, 그런 거는 좋은 거죠. 예. 와, 케겔 운동이 좋다는 얘기는 참 많이 들었는데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습관이 잘 안 되더라고요. 지금부터라도 뭐 열심히 하면 되죠, 어머니. 저도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짜 하던 대로 한번 해보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치료 잘해. 네. 운동하고 이제 식사도 이제 3주 안에는 조금씩 드시고 그 후에는 마음대로 드셔도 된다고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앞으로 여행도 가고 또 놀러도 다니고 뭐 생각만 해도 행복하고 즐겁네요. 항문 수술 혹은 항문 질환이라 그러면 모두 다 쉽게 생각하고
또 간단하고 빨리 치료하고 빨리 일상에 복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의료 현장에서는 실제로 조금 더 어려운 환자들이 좀 있습니다. 정말 이제 수술하고 난 다음에 항문에 정상적인 내부 구조가 망가진다든지 이제 변실금이 있다든지 해결되지 않은 변비가 있다든지 어려운 환자들도 잘 많거든요. 그런 환자들로부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들을 때 또 고마움의 표시를 들을 때 의사로서의 최고의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소에도 좀 항문 건강을 위해서 어떤 점들을 주의하면 좋을지, 그리고 특히 겨울이잖아요. 겨울철에 어떤 걸 좀 신경 쓰면 좋을지 얘기해 주신다면요. 겨울에 제일 우리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기존으로 치질이 좀 본인은 사실 이제 모르고 있는데 기존으로 자기의 치질이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겨울 되면 정상이 약화되고 또 병원을 찾아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어떤 환경에 처하게 되는데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것은 몸을 따뜻하게 보호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활동량이 적고 또 식사를 많이 하고 이러되면 이게 이제 변비로 연결돼서 혹은 또 나쁜 설사를 해서 치질을 악화되게 하는 거니까 음식 조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변 습관 아까 뭐 고 대표님 절대 치질 안 걸릴 것 같습니다만 이제 아침에 적절하게 장을 비우고 변을 하고 나가는 어떤 규칙적인 배변 습관, 그다음에 음식 습관, 수분 섭취, 적절한 수분 섭취. 그다음 제일 중요한 건 몸 컨디션 좋게 하는 거겠죠. 그래서 적절한 운동을 하고 정상 자기의 생활 리듬 패턴을 유지를 하는 게 치질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우 덕담 들으셨네요. 우리. 규칙적인 배변과 뒷물은 꼭 합니다. 네, 오늘은 이 항문 질환 중에서도 치핵과 직장 탈출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내과를 찾는 것처럼 이 항문 질환이 있을 때도 꼭 병원을 가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 이 시간에는요,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6년정에서 식사권, 원조 제기동 큰손에서 약초 가공식품, 양산 계린 상북에서 식음료 이용권, 고인봄 꽃배달에서 꽃바구니 교환권을 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순한 거 드세요. 순한 것만 드세요. 맞아요. 지코바 순한 밥 맞아요. 진순이. 지코바 자체가 매운 거잖아, 이 새끼야. 아닙니다. 그 순한 맛 안 맵습니다.